사실 오히려 저는 대머리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낌새를 딱 눈치챘다면 아예 없던 일처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미 늦은 거예요. 야, 너 정수리가 왜 이렇게 휑해?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피디님, 탈모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대머리 되니까요.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요. 사실 오히려 저는 대머리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대머리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냥 점 찍던가 이제 가발,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때는. 근데 뭔가 머리카락을 잃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초기에 뭔가 증세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낌새를 딱 눈치챘다면 어떻게라도 손을 써가지고 아예 없던 일처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놓쳐가지고 결국에는 다 밀려서 대머리가 됐다라고 하면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북한에서 간첩들을 되게 많이 보냈었잖아요. 무장공비 막 이런 것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되게 많이 TV에 나왔었거든요.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막 은밀히 침투를 해서 정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좀 주도하려고. 이 탈모도 똑같아요. 탈모도 이 DHT라는 게 이 적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모낭을 하나씩 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밀리는데 10년에 걸쳐서 일어나다 보니까 눈 감고 딱 눈 뜨면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탈모의 극초기 증상에 대해서 아무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극초기 증상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이 극초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탈모란 무엇인가를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피디님, 탈모가 뭐예요? 머리 빠지는 거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빠져야 탈모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빠지고 나서야 아, 내가 탈모구나 이렇게 아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이게 문제예요? 탈모는 빠지기 이전에 얇아지는 게 문제예요. 그게 탈모예요. 누군가는 얇아지기만 해도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나 아직 빠지도 않고 다 머리카락 있잖아 이러면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탈모라는 이 질환에 대한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극초기에 병원을 갈 수 있냐 아니면 못 가냐 이게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탈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탈모 초기는요 진짜 진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탈모의 무서운 점이에요. 자기가 아버지가 유전력이 있어서 저도 혹시 몰라서 왔어요 했는데 폴리스코프 같은 걸로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몰라요. 너무 초기에는. 그러니까 의사도 지금 탈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못 해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사진을 찍어 놓고 1년 뒤에 다시 오라 그래요. 근데 그 1년이라는 기간도 이 탈모를 진단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어서 변화가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의심을 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보게 되면 시작점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아, 내가 탈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은 이미 늦은 거예요. 왜요? 이미 누가 봐도 얇아졌거나 거기가 아예 비어서 없거나 그럼 그때는 이미 중기 이상으로 진행이 된 상태다 보니까 모발이식 없이는 뭔가 해결이 안 되는, 탈모인들의 생각을 보려고 저는 커뮤니티에서 글들을 많이 참고하면서 보는데 그때 정말 안타까운 건 이미 오고도 남았어야 될 환자분들이 그냥 커뮤니티에 제가 탈모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시간을 자꾸 지체하고 있어.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댓글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답을 기다리느라 뭐 한 달, 두 달 계속 기다리는 거야. 탈모는 자꾸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장님, 그렇게 해서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베스트는 뭐예요? 지금 제가 계속 알려주고 있잖아요. 병원 방문. 원장님 영업하시는 건가요? 병원 가고? 꼭 내가 뭔가 좋은 얘기를 선의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꼭 영업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서 미리 좀 모발이식 안 받고 그냥 탈모 약으로만 끝냈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발의 굵기라던가 모발의 밀도 아니면 뭐 두피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으니까 좀 달려가서 내가 탈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자, 첫 번째, 이거는 아마 진짜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환자분들 중에 어느 순간부터 머리에 기름기가 자꾸 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에 근데 원래 기름 끼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에 기름기가 끼는데 이상하게 예를 들어 뭐 오후 5시까지는 괜찮았던 사람이 1시만 돼도 막 기름기가 막 기름져가지고 막 떡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수롭지 않게 아, 요즘 왜 이렇게 기름기가 많이 끼지? 여름이라 그런가? 아니면 뭐 고기 많이 먹어서 그런가? 막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 이게 탈모의 극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왜요? 두피에 기름이 낀다라는 게 피지 분비량이 늘어난다라고 이제 의학적으로 바꾸면 그런 뜻이거든요.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일 수 있어요.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이 피지 분비량이 늘면서 이 피지로 인해서 두피 뾰루지도 많이 생기고 터지면서 진물이 되고 또 이제 또 터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모낭들도 죽어나가고 탈모가 악화되고 이런 지루성 두피염과 탈모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루성 두피염이 있다고
나도 100% 탈모는 아니지만 탈모인들은 100% 지루성 두피염이 있어요. 내가 뭔가 기름기가 많이 낀다, 뭔가 피지 분비량이 늘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탈모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집안에 탈모 환자가 아무도 없어도 해봐야 되는 건가요? 환자분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 다 탈모 없는데요? 이게 유전자엔 있는데 발현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중학교 때 보인자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없다고 해도 나한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장님 개인이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피지가 많아졌다는 건? 다 느껴요. 아니 PD님도 여름이나 특별한 날에 갑자기 왜 이렇게 얼굴에 기름기가 좀 많이 끼지?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깝깝해질 때 있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근데 특히나 탈모인들은 더 느껴요. 머리 일주일만 늦게 깎아도요, 나 탈모가 좀 심해진 거 아니야?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머리 좀 짧게 깎으면 뭔가 머리가 더 건강해진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탈모인이라면 자기 머리카락의 변화에 진짜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럼요. 두 번째, 이 두 번째도 이것도 아마 나중에 탈모인 걸 알고 나서 그래서 그렇구나 약간 이런 증상이거든요. 가슴의 털이나 이제 팔, 다리 이런 데 털이 굵어져요. 근데 머리털은 또 얇아져요. 안 그랬다가 갑자기 굵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뭔가 생뚱맞고 이상한 얘기 같잖아요. 탈모의 핵심 호르몬이 뭐예요? DHT요. DHT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머리털은 얇게 만들면서 채모들은 좀 굵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지 않을까요? 털이 많아지니까 내가 이제 남자가 되는구나.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을 느꼈다면 그냥 병원 한번 가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시경을 문제 있어서 해요? 아니요? 40 넘으면 2년마다 하잖아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리 털이 좀 굵어진다 싶으면 한 병원 한번 들려보라는 얘기예요. 그때 막으면 그냥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자꾸 알려주는데 자꾸 이상하게 저 영업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오히려 모발 이식 안 하면 저는 돈을 못 버는데 오히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더 이득이에요. 이 얘기는 진료비 얼마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진짜 빼박이에요. 진짜 이거는 이제 확정 시그널. 피디님 미용실 어디로 다녀요? 저 압구정 준호예요. 그래요?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살면서 정수리 몇 번 봤어요? 정수리를 제가 왜 봐야 되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프로 탈모인이다 보니까 막 거울 2개 비춰가지고 막 이렇게 보긴 했었는데, 근데 사실 자기 정수리를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자주 가는 미용실에서 그 쌤이 요즘 정수리가 휑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휑해지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 이미 끝난 거고요. 뭔가 정수리가 좀 얇아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미 빼박입니다. 이미 탈모예요, 그냥. 근데 확정 사인을 받으려고 이제 병원에 오는 거죠, 그때는. 왜 근데 그 미용실 쌤한테 들어야 돼요? 아까도 물어봤지만 정수리를 직접 보기도 힘들 뿐더러 피디님 정수리를 주기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가죠? 가족도 안 봐줄 거예요. 가족도 계속 봐달라 그러잖아요? 정신과 가보라 그래요. 왜 자꾸 봐달라 그러냐고. 근데 미용실의 선생님들은 한 달에 남자들 같은 경우 한두 번 정도 거의 주기적으로 계속 우리 머리를 만져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 탈모약을 먹게 된 계기가 미용실에 가는 날이 죽는 날보다 싫었어요. 진짜. 왜요? 왜냐 갈 때마다 맨날 탈모 아니냐는 얘기 들으니까 그 어린 마음에 중학교 때부터 저는 맨날 들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부터 들었어요. 네, 중학생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쌓이니까 내가 탈모가 있긴 한가 보다 해서 병원을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원장님이 썼던 방법이네요. 그럼요. 근데 이게 가족 얘기는 믿을 게 못 돼요. 왜냐면 가족들은 아니야, 아직 젊으니까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많이 격려를 해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더 진행돼서 늦게 오는 경우가 진짜 허다하고, 미용사분들은 오히려 과감없이 얘기해요. 좀 얇아진 것 같아요. 탈모 아니에요? 이거 휑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듣기는 싫은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꽤나 신빙성이 있고 정확하다라는 거죠. 근데 왜 원장님 꼭 정수리만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남성용 탈모가 기전이 보통 두 곳에서 와요. 정수리 아니면 M자, 이 두 곳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M자는 여러분이 그냥 맨날 스타일링 할 때마다 보잖아요. 되게 노출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정수리는 보기가 쉽지가 않고 내가 얇아진 것도 누군가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본인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알기가 어렵겠군요. 그렇죠. 왜냐면 또 친구도 진짜 친한 친구 아니고서는 야, 너 정수리가 왜 이렇게 휑해?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지도 않죠. 관심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미용사 시그널이 정말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루틴이 좀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요 옆에 먼저 치고 뒤에 치고 그 다음 요 위에 기장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만지다가 정수리를 만지면 이 사람들이 손의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확 느껴져요. 바로 비교가 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탈모 진단이 되는 거예요. 의사만 아닐 뿐이지 이 손의 감각이 의사 못지않게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중 일부가 샴푸를 권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샴푸 쓰고 말고 이러면 더 이제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을 듣고 내가 탈모구나, 병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모발 이식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극초기 증상에 우리가 미리 차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알고라도 있으면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극초기 상태에 약만 먹어서 1,000만 원을 굳힐 수 있다. 병원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병원에 오면 이제 의사가 확정을 해주는 거죠. 요런 이유, 요런 소견들 때문에 당신은 탈모가 맞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약을 먹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약을 먹는 건가요? 그럼요. 그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탈모와의 전쟁을 시작을 했구나. 빨리 이건민 원장을 대장으로 모셔야겠구나. 우리 연합군에 가입을 하는 거죠. 압구정 의사 이건민. 제가 지금까지 몸에서 알려주는 탈모 극초기 증상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허황된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진짜예요.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조금이라도 시그널이 보인다? 병원에 가세요. 꼭 저희 병원이 아니셔도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저도 지금 아직까지 치열하게 탈모와 전쟁 중에 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탈모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여러분의 탈모의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예비역대 이건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